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산업기사 강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정보 시스템 제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정보 시스템 제반 기술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과 애플리케이션 설계, 테스트 및 배포,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운영체제가 무슨 뜻일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운영체제는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다 해서 OS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운영체제 중에서 우리는 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을까? 사용하기 편하니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안 켜지면 그걸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원 버튼을 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뭐 파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도 운영체제 좀 하나 개발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어디에다 목적을 둬야 되냐라는 거예요. 또는 많은 운영체제들 중에서 우리는 왜 윈도우즈를 쓸까? 물론 다른 걸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 왜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 아이폰이 있는데 나는 왜 안드로이드 폰을 선택할까? 나는 아이폰을 선택을 할까? 각자 어, 익숙한 것, 각자 편리한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나아가야 될 목적 네 가지는 중요합니다. 처리 능력에 대한 향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능력자, 그럼 뭐요? 회사에서 능력자다. 그럼 그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일정한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말을 하고요. 다음에 사용 가능도 향상입니다. 사용 가능한가요? 이 시스템 사용 가능한가요? 그 말은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오류가 나 있다든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1분도 안 돼서 다운돼 버린다든지 그런 건 사용 가능도가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입니다. 네, 신뢰도는 우리가 보면은 정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결하는지라는 거고요. 반환 시간 단축입니다. 반환 시간은 뭐냐면 내가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다 끝났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까지 시간이에요. 시간은 많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틀린 거죠.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용어들이 익숙치 않게 나오지만 이것들도 이제 반복하면 여러분한테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먼저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프로세서입니다. 처리기라고 하죠. 어떤 일을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기억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또 파일 및 정보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면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상주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들의 또 스케줄을 관리를 합니다. 스케줄.
그래서 뭐 10명에서 동시에 프린터 좀 쓸게요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와 시스템 간에 무엇보다도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는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네,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주요 자원 관리, 운영체제의 주요 자원 관리인데요. 예,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한다든지 자, 일 있으니까 뭐 일어나 이것 좀 해 라는 동기화 관리라든지 또 프로세스에 대한 생성 프로세스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장치 관리 또 주변장치 관리, 입출력 장치 같은 주변장치에 대한 관리, 또 파일 관리, 우리 많이 파일을 쓰죠. 파일에 대한 생성, 또 삭제, 변경, 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죠, 여러분?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학생들이 아마 윈도우즈를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리눅스, 맥, 그다음에 아주 옛날에 나온 도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는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마우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도스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 나왔죠. 그래서 CUI다 그래요. 키보드의 명령어로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위주로 이제 컴퓨터를 썼죠. 왜냐하면 명령어를 다 쳐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마우스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네, 윈도우즈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네, 뭘까요? 사용 가능도 향상이다. 또 처리 양의 향상이다. 자, 여기 나왔죠? 응답 시간의 증가다. 맞나요? 네, 틀리죠. 시간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0초에 들어왔어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10초가 더 잘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작은 게 네, 좋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자층이 있는 윈도우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윈도우즈는 1990년도에 이제 생겼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특징을 보면 이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바로 GUI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서 컴퓨터와 어떤 약속된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3살짜리가 핸드폰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그죠? 손가락 하나로 넘기고 누르고 하면 되니까 쉬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멀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멀티. 여러 개를 처리한다. 그죠? 멀티태스킹이다.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 그거죠. 네, 여러 개 일을 처리해요. 여러분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동영상 하나만 딱 틀어놓고 집중해서 들어야죠.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옆에다가 이제 뭐 채팅 카톡 창도 놔두고 또 뉴스 창도 놔두고 또 뭐도 놔두고 해서 여러 개의 화면을 놓고 지금 그 상태인 학생도 솔직히 있죠. 그런 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지 않으면 한 화면만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선점한다. 우리 지하철 탈 때 있죠. 자리 올 때, 나 진짜 1시간 반 동안 가야 되는데, 서서 가면 정말 출근해서 너무 힘들어. 앉아서 가야 돼. 도착하자마자 어때요? 자리 선점을 하죠. 그냥 선점형. 그죠? 선점형이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건 의자 선점이, 자리 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어있는 자리를 맡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어, A라는 사람이 일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도대체 끝날 기미가 안 나오는 거예요. B는 그 다음에 B가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A가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면 끝이 없잖아요. 무한정 기다리잖아요. 그럼 강제 종료를 하고 B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선점형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다 보면 컴퓨터가 목통이 될 때가 있죠. 울면 어때요? 다운됐다라고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작업관리자 창을 나오게 해서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선점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 PMP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다 이거죠. 자,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다 라는 것은 플러그, 연결하다 라는 거죠. 플레이, 실행하다 그거죠. 연결하면 바로 이제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실행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USB 한번 꽂아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USB가 연결됐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내가 꽂으니까 바로 컴퓨터가 뭔가 알아채는 거죠. 그런 게 이제 PMP 기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OLE 기능이 있습니다. OLE 기능은 이제 개체 삽입이다라고 합니다. 개체 삽입 기능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건데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한글 워드 화면이거든요. 네, 워드 화면인데 여기가 이제 그림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아니라 그림판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작업을 하면은 뭐 빨간색, 파란색 그림판, 뭐 그림 그리기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 이 바깥으로 나오면 또 워드 기능 그대로 유지하고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우리는 개체 삽입 OLE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55자의 긴 파일명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지금은 여러분이 이게 고마운 줄 모르죠.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도스 세대 때는 파일 이름이 8자였어요. 네, 또 한글은 절반 4자까지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윈도우즈가 255자까지의 긴 파일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제 환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싱글 유저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한 대를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유저가 아니라 싱글 유저 시스템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윈도우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윈도우즈에서 지원하는 OLE 기능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답은 무엇일까요? 네, 디스크의 효율적인 관리, 모니터 화질의 개선,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응용 프로그램 간의 자료 공유.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개체 삽입이다 라고 하죠. 자, 다른 운영체제에는 뭐가 있을까?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도 있고, 맥도 있습니다. 유닉스는 오래됐어요. 1960년대 벨 연구소
얘가 이제 벨 연구소가 원래 C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유닉스 시스템은 이제 대화식 운영 체제로 했고요. 네, 대부분 무슨 언어로 작성이 되었냐면 이제 C 언어로 작성이 되어서 이식성이 좋다라고 하고 또 장치와 프로세스 간의 호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징적을 본다면 윈도우즈와 비교해서 멀티태스킹은 가능해요. 윈도우즈도 어때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그랬죠? 선저명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이게 윈도우즈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도 유닉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윈도우즈와 다른 점은 뭐냐면 멀티 유저예요. 네. 다중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이제 이렇게 여기 대형 컴퓨터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같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유닉스는 멀티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되고요. 유닉스 시스템을 보면은 커널과 쉘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닉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럼 그 하드웨어를 이제 전원을 켜고 어쩌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커널이 있고요. 이 커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관리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이제 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사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쉘과 커널을 여러분이 구분해 보세요. 네. 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5차선을 7차선으로 이제 늘리고 싶어요. 차선을 늘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 누가 허가해 줘야 되나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커널입니다. 정부 관리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오케이 땄어요. 그러면 실제로 땅을 파고 뭐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회사, 업체가 하는 거죠. 실제로 일하는 것은 쉘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조직에서든지 관리자가 높나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높나요? 네, 관리자가 높죠. 그래서 커널이 바로 유닉스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 주격장치에 적재를 해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요.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네, 이런 것들, 또 프로세스 간 통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쉘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곳이냐? 명령어를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명령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 커널은 뭐다? 뭐뭐뭐를 관리한다 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바로 쉘이 합니다. 혹시나 도스에 대해서 도스를 배운 학생들은 이 도스에 뭐에 해당이 되냐면 커맨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쉘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것도 옛날에 이제 도스를 배웠던 사람이라면 이제 외부 명령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되고 도스의 외부 명령어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틸리티 프로그램에는 이제 컴파일러라든지 인터프리터, 디버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니까 네 가지. 네. 자, 제일 먼저 부트 블럭이 있습니다. 부트 블럭. 그 다음에 이제 슈퍼 블럭이 있어요. 슈퍼 블럭. 네.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럭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이 있습니다. 네.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됩니다. 자, 블럭 있는데 부트 블럭이다. 부트가 뭐예요? 부팅을 할 때 필요한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부트 블럭이 되고요.
슈퍼블럭은 현재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노드 블럭은 여러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냐,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정보인데 어떤 거냐, 파일 소유자, 또 그룹 번호, 파일 크기, 파일 타입, 또 생성 시기, 최종 변경된 시기, 최근 사용된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을 말을 하고요. 데이터 블럭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실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리눅스를 볼까요? 리눅스, 유닉스 좀 비슷하게 생겼죠?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유닉스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좀 가지고 오자라는 게 바로 리눅스가 되고요. 리눅스는 1991년에 개발된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얘의 좋은 점은 무료다라는 거고 소스 코드를 다 아예 공개해 버려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발전되어 나가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징이 유닉스와 동일하게 됩니다. 맥은 1980년대 애플사에서 유닉스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제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아이맥, 맥북 이런 애플사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스케줄링,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유닉스 시스템의 핵심 부분은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유닉스 크게 커널과 쉘로 이루어졌죠? 이 중에서 관리자, 핵심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커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유닉스에서 핵심적인 부분 커널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